이른 새벽 시간이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이랬어요. 어둠이 질식할 듯 내려앉은 골목길, 차가운 벽이 나의 등을 찔렀다. 오늘따라 유난히 습하고 무거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아들 도윤이가 죽은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사진처럼 무채색이었다. 하지만 선우가 다시 내 삶으로 걸어 들어온 후 잊고 있던 감정들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오늘 유학을 떠나기 전 마지막 술자리에서 터져 나온 그의 고백은 내 마음속 깊이 억눌렸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격이었다. 어머니를 여자로 사랑해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고 나는 그 진심 앞에서 이성의 끈을 겨우 붙잡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 가로등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던 그때였다. 갑자기 선우가 내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꼼짝 못하게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선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질책 섞인 목소리는 그의 뜨거운 숨결에 힘없이 흩어졌다. 스물 남짓한 사내의 힘은 이제껏 내가 알아왔던 그 어린 도윤이의 친구 선우가 아니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강렬했고 그 육체적 힘 앞에서 나는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음을 직감했다. 벽에 부딪힌 등 뒤로 차가운 시멘트의 감촉이 날카롭게 느껴졌지만 그의 뜨거운 기운에 순식간에 잊혀졌다. 그의 커다란 손이 내 손목을 잡아챈 채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시켰고 나는 그저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유학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요. 그의 목소리는 애원보다 절규에 가까웠다.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격렬한 감정들이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실려 전달되었다. 그 순간 나는 정신이 아찔해졌다. 오랫동안 감정의 동굴에 갇혀 지냈던 나에게 그의 이토록 뜨겁고 절절한 갈구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친구이자 내가 어머니처럼 보듬어 주었던 존재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금 그는 내게 남자로서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그의 진심이 그리고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그의 욕망이 이토록 강렬하게 분출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선우는 내 가슴이 으스러져라 온몸으로 나를 꽉 안았다. 그의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앉아 나는 그대로 그의 품에 파묻혔다. 숨이 막혀왔다. 폐 속의 공기가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찔했던 건 그의 단단한 몸이 내게 고스란히 전하는 노골적인 열기였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순진한 아이인 줄만 알았던 그에게서 성숙한 남자의 거대한 욕망이 숨김없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성은 경고음을 울리며 멈춰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생명력에 내 머릿속의 모든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어 버렸다. 죽은 듯 살았던 지난 세월의 고독이 지금 이 순간 그의 뜨거운 품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그의 품속에서 나는 오랜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난 듯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힘에 본능적으로 매혹당하고 있었다. 멈춰야 해. 이건 아니야. 수없이 되뇌는 나의 의지와는 달리 그의 단단한 몸이 내게 전하는 온기 속에서 나는 점차 녹아내렸다. 마치 어둡고 차가운 공간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듯이 멈춰야 한다는 생각 위로 그를 더 안고 싶고 그의 입술을 탐하고 싶은 위험한 욕망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나의 안일했던 삶을 뒤흔들고 내면 깊숙이 묻어두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을 깨우는 아찔한 충동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충격받았다. 나의 오랜 외로움과 도윤이를 잃은 후 찾아온 깊은 공허함이 이런 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격렬한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귓가에는 피가 도는 소리가 울렸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내 오랜 상상이 현실이 된 걸까? 그 순간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어머니, 입술에 키스해도 돼요? 그의 질문은 허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을 탐하겠습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았다. 유학 가기 전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을 자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라는 듯. 그는 내 모든 것을 기억하겠다는 듯 망설임 없이 깊이 파고들었다. 내 대답을 기다릴 새도 없이 그의 얼굴이 빠르게 다가왔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따뜻하고 촉촉한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강하고 격렬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결하려는 듯 그는 내 입술을 탐했고 나는 그의 움직임에 온몸을 맡겼다. 혀가 얽히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그의 입맞춤에 빨려 들어갔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둡고 흐미진 골목길은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우리만이 존재하는 듯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숨소리와 격렬한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더욱 단단하게 끌어당겼다. 나는 그의 등 뒤로 손을 뻗어 그의 단단한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벽에 붙어 있던 내 몸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의 열기로 인해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고 아찔한 현기증이 찾아왔다. 입맞춤이 깊어질수록 그의 손은 더욱 거침없어졌다. 그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내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얇은 옷 위로 전해지는 그의 뜨거운 손길은 내 심장을 직격했다. 나의 몸은 그의 손길 아래 미세하게 떨렸고 억눌러왔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 손은 옷자락 안으로 파고들어 내 속옷 안쪽까지 들어와 여린 속살을 거침없이 헤집었다. 그의 뜨겁고 거친 손길이 내 가장 은밀한 부분을 탐하는 순간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나지막한 신음을 흘렸다. 이 순간 이성과 금기는 저 멀리 날아가 버린 듯했다.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은 밤이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얼어붙었던 나의 감각들이 그의 손길 하나에 온전히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다. 죄책감과 더불어 찾아오는 강렬한 쾌락은 마치 불과 얼음처럼 공존하며 나를 압도했다. 나는 그의 품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내 뺨에 뜨겁게 느껴졌다. 선우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 속에는 이제는 숨기지 않는 강렬한 욕망과 함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갈망이 공존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도윤이의 친구 선우가 아닌 오직 나만을 갈망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나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수진 씨라는 호칭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의 초대장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이토록 흔들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끌림만이 아니었다. 도윤이를 잃은 후 나를 덮쳤던 깊은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선우는 유일하게 나를 여자로서 바라봐주고 나 자체를 갈망해준 사람이었다. 이 금기된 관계의 시작점에서 나는 두려움만큼이나 강렬한 해방감을 느꼈다. 선우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듯 다시 한번 내 입술에 진한 키스를 퍼부었다. 그의 입술은 처음보다 더욱 뜨겁고 거침없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의 허리를 끌어안고 그를 더욱 깊이 받아들였다. 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 그는 이 짧은 순간을 통해 나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강렬하게 새겨 넣으려는 듯했다. 밤은 깊어지고 골목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어둠은 더 이상 질식할 듯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아늑한 막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내 몸 곳곳을 탐하며 내 존재를 온전히 기억하려는 듯 만지고 또 만졌다. 멈출 수 없는, 아니 멈추고 싶지 않은 밤이었다. 이 밤의 기억은 앞으로 다가올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 동안 우리 두 사람을 영원히 연결시킬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48의 나이로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골목길에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게 한편에 놓인 낡은 카운터 뒤에 앉아 만개한 꽃들 사이로 스며드는 오후의 햇살을 마주할 때면 지난 세월의 주름처럼 선명한 내 삶의 굴곡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단 하나, 아들 도윤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미혼모라는 주홍 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세상의 따가운 시선과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맹목적인 다짐 하나로 모든 것을 버텨냈습니다. 친구들이 또래의 연인과 사랑을 속삭이고 젊음의 특권이라 불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할 때 저는 허름한 쪽방에서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밤새도록 고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 바닥을 헤매고 잠든 아이 옆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바느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키워낸 아들 도윤이는 내 유일한 삶의 이유이자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숨결 하나하나, 재롱 섞인 몸짓 하나하나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였습니다. 그런 도윤이에겐 중학교 시절부터 유독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박선우였습니다. 도윤이가 내향적이고 조용하며 말수가 적었던 것과 달리 선우는 활달하고 살가운 아이였습니다. 꽃집에 들를 때마다 수진 아주머니 하고 우렁차게 인사하며 서슴없이 안으로 들어와 앉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도윤이와 선우가 나란히 앉아 게임을 하거나 어설픈 솜씨로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은 나에게 작지만 소중한 일상 속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에게도 저런 밝고 든든한 친구가 있어 참 다행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우가 다른 아이들과는 어딘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래 남자아이들이 보여주는 철없고 시끄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랜 시간 유도 운동을 해온 선우는 또래보다 훨씬 다부진 체격과 어른스러운 말투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대하는 태도가 유독 남달랐습니다. 도윤이가 제가 정성껏 밥을 차려줘도 어머니, 밥 줘 한마디로 끝내거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무뚝뚝하게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사춘기 특유의 무뚝뚝함이려니 하고 애써 넘겼습니다. 하지만 선우는 달랐습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어머니, 오늘도 정말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라며 햇살처럼 환하게 웃어주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도 항상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화사한 미소에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봄눈 녹듯 스르륵 녹아내리곤 했습니다. 선우의 다정한 태도는 내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우는 늘 제 곁에서 무언가 도우려 했습니다. 꽃집에서 화분을 옮기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면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쏜살같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묵직한 빨래 바구니를 들고 거실을 지나갈 때면 그는 어느새 옆으로 다가와 어머니, 그건 제가 들게요. 라며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믿음직한 손이 바구니를 잡으려 할 때 나의 손과 그의 손이 아슬아슬하게 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뜨거운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꼈지만 이내 참속 깊고 따뜻한 아이구나 하고 애써 넘기며 그저 사춘기 소년의 순수한 호의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마주치는 선우의 시선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집에서 편안함 때문에 속옷을 잘 입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우가 알아차린 후부터는 그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딱히 의식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부턴가 선우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나의 시선과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리며 귀까지 새빨개지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녀석 사춘기라 별 생각이 다 드나 보네. 풋풋한 시절이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내 나이 40이 훌쩍 넘었으니 설마 이 아이가 나를 여자로 보고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점차 선우의 행동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섰습니다. 내가 가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남자를 만날 때면 이상하게도 제 아들 도윤이는 아무렇지 않은데 오히려 선우가 나를 세우고 저를 경계했습니다. 내가 데이트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선우는 제 집에 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서 하염없이 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 아저씨랑 이렇게 밤늦게까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라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묻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친구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선 어떤 소유욕 같은 것이 비치는 듯해 나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서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차 나도 모르게 그의 반응을 살피게 되는 나를 발견하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은 제게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선우는 평소보다 더 격앙된 목소리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아저씨랑 잤어요? 정말이에요? 결혼하실 거예요? 오늘 데이트할 때 어떤 옷 입고 가셨어요? 혹시 속옷은 뭐 입고 나가셨어요? 그의 질문은 경계를 넘어섰고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그 입 다물지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할 거면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마. 내 목소리는 극도로 격분에 떨렸습니다. 그만큼 그의 질문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와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의 오랜 상식과 도덕관념을 정면으로 깨부수는 듯한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며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눈물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미쳤나 봐요. 다신 안 그럴게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마세요. 제발요 어머니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의 눈물이 섞인 절규는 차갑게 다퉜던 나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선우가 밉기보다는 어쩐지 귀엽고 안쓰러워서 짓궂은 장난을 치고 싶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선우가 내 방에서 야한 잡지를 몰래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가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 잡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나의 눈에는 그의 모습이 다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선우에게 슬쩍 다가가 그의 어깨 너머로 잡지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놀려주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어때? 멋있니? 나의 짓궂은 장난에 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토마토처럼 빨개졌고 그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그가 이미 남자로서의 성숙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과 욕망 사이의 간극에서 나는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점차 나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평범하고 무채색이었던 삶에 선우는 알 수 없는 색을 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님의 깊은 슬픔과 선우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오천자로 확장해 드릴게요. 20살, 제 아들 도윤이는 아직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제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제 생애 가장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울린 경찰의 전화벨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운 얼굴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복도를 달려가 겨우 마주한 건 이미 차가운 흰 천으로 덮여 있던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내게 해맑게 웃어주던 아들이 그저 숨을 쉬는 것이 버거워 잠시 잠들어 있는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무리 울부짖고 붙잡아도 아들은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삶의 의미, 존재의 이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참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넋 나간 사람처럼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목소리가 쉬도록 울었고 눈은 퉁퉁 부어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살아있었지만 제 영혼은 아들과 함께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은 너무나 거대해서 타인의 동정과 공감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심연 같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가고 고요해진 빈소에 홀로 남아 절규할 때 마지막까지 제 곁에 남아 손을 잡아준 사람은 단 한 사람,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선우였습니다. 선우는 저보다 더 퉁퉁 붓도록 우는 눈으로 묵묵히 저와 함께 상주처럼 빈소를 지켰습니다. 오가는 조문객들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제가 혹시라도 불편해할까봐 물 한 잔까지 챙겨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보다도 더 어른스러웠고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저를 흔들림 없이 지탱해 주었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할 때면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은 거칠지 않은 청년의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저를 붙잡아 주는 유일한 동아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어미를 잃은 어린 새끼처럼 그 손을 놓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스스로에게 미친 듯이 되뇌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의 친구야. 우리 아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일 뿐이야. 나는 그의 어머니다. 우리는 절대 그 이상으로 느껴서는 안 돼.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이성과 현실의 선을 그었습니다. 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연장선상일 뿐이라고. 그저 그에게서 아들의 그림자를 찾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나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손이 전하는 온기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에 묘한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세상이 다시 무심하게 흘러갈 때 선우는 거의 매일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윤이의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꽃집에 홀로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문득 문이 열리고 선우가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말없이 제 곁에 앉아 함께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슬픔에 잠겨 먹지 않는 저에게 억지로 숟가락을 쥐어주며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꽃집 문을 닫고 함께 마트로 장을 보러 갈 때면 묵묵히 제 옆에서 걷는 그의 모습이 도윤이와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도윤이의 빈자리, 그 이상을 채워주었습니다. 점차 선우는 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선우가 올까? 하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그의 연락이 없으면 괜히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가 없는 시간은 마치 과거 도윤이가 없던 시절처럼 무미건조하고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의 미소는 잃어버렸던 나의 작은 미소들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가 어색하게 건네는 안부와 장난 속에서
나는 점차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감정의 싹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도윤이를 잃은 상실감에 휩싸여 버틴 하루하루는 이 작은 위안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에게 선우는 구원이자 동시에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의 유학 전날이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스포츠 유학을 위해 이제 곧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호프집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며 저를 불러냈습니다. 조명이 어두운 동네 호프집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추억, 특히 도윤이와의 유쾌했던 학창 시절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도윤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선우는 웃음 띤 얼굴로 추억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오가고 나의 몸은 술 기운에 나른해지고 마음은 풀어졌습니다. 이제 곧 선우마저 내 곁을 떠나 다시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생각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도윤이의 빈자리처럼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즐겁게 추억을 이야기하던 그때였습니다. 선우가 갑자기 제 옆자리로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당황했지만 술기운 탓인지 혹은 그냥 그에게 기대고 싶다는 충동 때문인지 저는 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곁에 바싹 붙어 앉은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그의 어깨는 한없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유독 낮았고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닿아 있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나는 그의 숨결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나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터져 나오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다음 말은 내 심장을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뜨리는 듯했습니다. 저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머니를 좋아했어요. 그냥 이모나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로요. 술을 기우는 순식간에 달아나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나를 덮쳤습니다.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막상 그의 입을 통해 듣게 되자 온몸에 전율이 일면서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내가 그에게서 아들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추잡하고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경부음처럼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48배 인생에서 20살 청년에게 이런 고백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그의 고백이 주는 낯선 설렘이 느껴지는 나 자신에게 역겨움마저 들었습니다. 전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너 술 너무 많이 마셨어. 나는 황급히 그의 어깨에서 고개를 떼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애써 찻잔을 잡았지만 내 손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의 반응에 선우는 고개를 떨군 채 하지만 숨김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이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지만 전 항상 어머니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부터요. 어머니가 웃을 때 세상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힘들어 보이실 때는 제가 대신 울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운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은 어머니에게 멋진 남자로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덩치도 키우고 남자다워져서 언젠가 어머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엔 취기나 농담 따위는 없었습니다. 짓궂은 장난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절박한 진심만이 담겨 있었죠. 20살 청년의 순수하고도 강렬한 고백 앞에서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나를 향한 그의 감정은 내가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깊고 오랜 시간 그의 안에서 자라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의 고백에 반응하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의 친구고 나에겐 아들 같은 존재야.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이건 아니야.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내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나는 필사적으로 이 금기를 깨부수려 하지 않았다. 이대로 흘러가다가는 모든 것이 파괴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의 단호한 태도에 선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이내에 애써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그냥 한 번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유학 가면 2년 동안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하지 않는 절박함과 동시에 헤어짐의 아쉬움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나는 끝내 그에게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렀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외면해야만 내가, 그리고 어쩌면 그 또한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황급히 호프집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애써 그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의 발걸음 뒤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선우의 그림자는 내가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각자의 갈등과 욕망, 그리고 죄책감을 아는 채 불안하게 걸어갔습니다. 그 어두운 골목길에서 선우는 결국 제 손을 붙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선우야, 너 왜 이래? 어머니, 유학 가기 전에 한 번만 안아도 돼요?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눈을 감고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선우는 제 가슴이 짓눌러지도록 저를 꽉 끌어안았고 그의 거대한 열기가 제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입술에 키스해도 돼요? 유학 가기 전 마지막 선물이에요. 잘 기억해줘요.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뜨거운 입맞춤을 나눴고 그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제 가슴을 그리고 속옷 안쪽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역시 속살이 너무 부드러워요. 어머니, 유학 가서 매일 밤 생각나면 어떡하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의 절박함에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마음껏 만지고 가, 선우야. 지금 이 기억으로 2년 잘 버티고 돌아와.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지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뜨거운 것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입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은 결코 멈출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더없이 뜨거웠고 저 또한 그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그 안에 갇혀있던 저의 오랜 외로움과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저를 갈구했고 저는 그의 손길과 숨결 하나하나에 온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까지 탐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유학 기간 내내 선우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실망했고 점차 서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시 어린아이의 장난이었구나. 그저 한순간의 호기심이었던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묻어두려 했습니다. 그 후 몇몇 남자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그의 뜨겁고도 순수한 사랑은 저의 기억 속에서 다른 이들의 존재를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 그의 채취,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남아 다른 누구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몸에 새겨진 각인처럼 그와의 순간들은 제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내가 정말 선우를 좋아했던 걸까?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 문을 열자 마치 그림처럼 멋지게 서 있는 선우가 있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남자가 되어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선우는 키도 더 컸고 단단해진 몸과 구릿빛으로 그을린 얼굴은 훨씬 더 남자다워져 있었습니다. 깊어진 눈매에는 유학을 통해 얻은 성숙함과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우야, 너 언제 돌아온 거니? 왜 이제야 왔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우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수진 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더욱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어요. 유학 생활 내내 미치도록 찾아오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저의 마음이 흔들려 학업을 소홀히 할까봐,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보려 했지만 수진 씨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2년간 오직 수진 씨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했고 멋지게 유학을 마치고 제대로 된 남자가 되어 돌아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젠 당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전 그 골목길에서의 뜨거웠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가 홀로 감당했을 오랜 그리움과 인고의 시간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죄책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내 아들의 친구, 20살이나 어린아이.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보겠어? 선우야, 그만해. 이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우리 사이는 절대 용납될 수 없어. 제가 등을 돌리려 하자 선우는 제 팔을 붙잡고 단호하게 속삭였습니다. 아니에요. 전 수진 씨를 여자로 사랑해요. 2년 전 그날 밤, 당신도 다 느끼셨잖아요. 이제는 숨지 않을 겁니다. 평생 당신을 여자로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의 단단하고 확신에 찬 말에 저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마치 봉인 해제된 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선우는 제 삶에 다시 스며들었고 우리는 결국 세상의 눈을 피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선우는 유학을 마치고 국내 대기업에 취직해 번듯한 남자가 되었고 밤마다 제 꽃집으로 찾아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의 뜨거운 약속처럼 그는 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인생은 더 이상 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꽃집 주인 이수진으로, 밤에는 선우의 여자 이수진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